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쌤이에요.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독서록을 써보려고 해요. 그럼 독서록 쓰기 순서에는요. 첫 번째, 마인드맵을 그릴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를 뽑아볼 거예요. 세 번째,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볼 거예요. 네 번째, 질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마인드맵을 그렸는데요. 소년과 나무의 서로 다른 사랑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와 소년의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소년을 너무나 사랑한 나무의 사랑법은요. 소년과 함께 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소년이 찾아와 필요한 것을 말하면 나무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나무는 소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엔 소년의 사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무와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함께 노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순수한 행복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을 쫓아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월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유아기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과 함께 뛰어놀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청년기 때는 사회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성인기에는 가족이 필요했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했어요. 장년기에는 유유히 삶을 즐길 수 있는 배와 그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했죠. 그럼 이번엔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물질적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필요할 때마다 사과, 나뭇가지, 나무 몸통을 주며 소년의 만족을 보며 행복했어요. 소년은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무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몸통까지 주는 바람에 나무 밑동만 남게 되었죠. 자신을 희생한 사랑은 결국 나무 밑동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나무와 소년의 서로 다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무는 소년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에 반해 소년은 세월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고 행복을 찾기 위해 외부로부터 채워갔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소년의 서로 다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키워드 찾기를 해 보았는데요. 행복, 사랑, 외로움, 즐거움, 돈, 물질적 풍요, 주는 사랑, 세월, 희생, 받는 사랑, 기다림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다른 친구는 어떻게 느낀 점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은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처음에 나무와 아이는 매일 즐겁게 지냈다. 숨바꼭질도 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었다. 둘은 매일매일 놀아도 즐겁고 행복했다. 내 생각에 나무와 소년은 사회가 바라는 행복 따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노는 모습에서 무척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이런 나무와 놀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도 행복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은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나이가 들고 나서 나무와 노는 시간보다 사회에 나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다. 나는 이 장면에서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무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홀로 지내야 한다. 나무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혼자 외로이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랬기 때문에 나무는 소년이 찾아와 함께 노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다. 나도 친구들 없이 며칠을 지내보았는데 너무 심심하고 화가 난 적도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안다. 소년은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었을 때 나무를 찾아왔다. 나무는 무척 기뻐했지만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다며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 줄 수 있냐고 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나무가 어떻게 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소녀는 무슨 생각에 돈을 달라고 했을까? 3살짜리 꼬마도 나무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알 텐데 말이다. 하지만 나무는 사과를 가져가 도회지에 나가 팔라고 말한다. 소녀는 그렇게 했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무가 이때부터 물질적인 사랑 말고 마음의 사랑을 줬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소년이 마음적으로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마음을 터놓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나무가 오로지 소년과 함께 있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 것이 안쓰러웠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질문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받기만 하는 사랑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나무는 소년이 오지 않아서 너무 슬펐는데 왜 슬펐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나무는 왜 주기만 했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 것을 주는데 왜 행복할까? 소녀는 매번 받기만 했는데 왜 받은 만큼 줄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각 세대에 따라 나무를 바라보는 느낌은 어떻게 달라질까? 자, 이렇게 질문 만들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어릴 적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게 되는 책이었다면 부모가 되고 나서 책을 읽으니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소년과 나무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렇듯 책이란 자신의 처한 상황 그리고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정답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